올해 75세의 정순의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1951년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순애 씨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프게, 하춘화의 짧은 치마.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순애 씨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언니야, 또 라디오 듣고 있어? 동생 미자가 놀려댔지만 순애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열린 학예회에서 순애 씨는 반대표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애 씨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유일한 좋은 옷인 하얀 블라우스를 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애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네 목소리는 참 고워. 무대에 선 순애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부른 노래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관객들은 모두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순애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일찌감치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새로 나온 노래들을 외우고 쉬는 날이면 명동 거리를 걸으며 언젠가 자신도 저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편인 기철 씨를 만난 거였습니다. 기철 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는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기철 씨는 순애 씨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기철 씨는 순애 씨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순애야, 우리 결혼하자. 결혼요? 그래, 우리 서로 좋아하잖아.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해줄게. 순애 씨는 고민했지만 기철 씨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1973년 순애 씨는 기철 씨와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올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해 가을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를 안고 있으니 순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기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에서도 순애 씨의 꿈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노래였죠. 2년 후에는 딸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순애 씨는 정말 바빠졌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다 보니 노래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에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널면서, 청소를 하면서 언제나 입가에는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 꿈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순애 씨는 많은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순애 씨의 노래를 들으며 자랐죠. 엄마, 또 노래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들을래? 곰 3마리 불러주세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순애 씨는 행복했습니다. 무대에서 박수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라디오에서 새로운 가수들의 노래가 나올 때면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순애 씨에게 작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부 합창단을 만든다는 거였습니다. 순애 씨는 기뻤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합창단 첫 연습날 순애 씨는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였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발성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모두 따라 해보세요. 순애 씨는 자연스럽게 따라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잘하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혼자서 이 정도까지? 정말 대단하세요. 합창단 활동은 순애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엄마의 일은 끝이 없었죠. 결국 합창단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서요. 아, 그러세요. 정말 아쉬워요. 순애 씨 같은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순애 씨의 또 다른 꿈의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하자 순애 씨는 문득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현우라는 예쁜 손자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현우가 달려와서 안기면 순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노래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들을래?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요. 현우는 할머니의 노래를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었을 때 순애 씨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였지?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구부정한 등, 하얀 머리카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된 사진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추억의 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그곳에서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진사가 친절하게 손짓을 했습니다. 할머니, 기념사진 한 장 찍고 가세요. 요즘 사진관 찾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저는 사진 안 찍어요. 하지만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한 장만요. 얼마예요? 오늘은 특별히 무료예요. 할머니 같은 분이 첫 손님이 되어주시면 영광이죠. 사진관 안은 정말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70년대에 볼 법한 오래된 카메라와 조명들이 그대로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옛날 사진관 같네요. 의자에 앉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서 나는 향긋한 냄새도 좋았고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도 운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기 전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젊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꿈이 있으셨나요? 순애 씨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꿈이요. 글쎄요. 노래를 좋아했는데. 그럼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20살의 순애 씨가 되어서 말이에요.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순애 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진사의 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순애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감각이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지라면서 동시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이 나오면 다시 오세요. 내일 오후 3시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훨씬 가벼웠죠.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정말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는 다시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큰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수많은 관객들이 있었고 모두들 순애 씨의 노래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고 순애 씨는 그 박수 소리에 취해 더욱 열창했습니다. 꿈속에서 부른 노래가 너무나 실감났습니다. 목소리도 몸짓도 모든 게 완벽했죠. 관객들의 환호성도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 씨는 사진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진관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친절한 사진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3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어? 할머니, 아니, 어제 사진 찍으신 분 맞으세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데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찍힌 사진이 이건데, 혹시 딴 분과 바뀐 건 아닐까요? 사진을 받아든 순간 순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는 70세의 순애 씨가 아니라 20살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나라고. 순애 씨는 믿을 수 없어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매끈한 피부,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고 꿈을 품고 있던 그 시절의 밝은 미소까지. 심지어 머리카락도 검고 윤기가 났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네, 저쪽에 있어요. 순애 씨는 서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선 순간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순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20살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져봐도 꼬집어봐도 현실이었습니다. 피부는 매끈하고 탄력이 있었고 목소리도 예전처럼 맑고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야. 정말로 젊어진 거야. 순애 씨는 한동안 거울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살아온 기억은 그대로인데 몸은 완전히 20살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애 씨를 본 직원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까 들어간 분이랑 다른 분인가요? 언제 바뀌신 거예요? 저는 그만 가볼게요.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둘러 사진관을 나온 순애 씨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은 걸려야 할 길을 1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죠.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여자들은 부러운 듯한 눈빛을 보냈죠.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애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남편과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까? 여보, 나야. 순애야. 이렇게 말하면 믿어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고민 끝에 순애 씨는 일단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가족들을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젊어진 몸에 맞는 옷도 없었죠. 70살 할머니가 입던 옷을 20살이 입고 있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다행히 지갑에 있던 돈으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몇 벌 사고 작은 고시원을 하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라게 되고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순애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연예계 지망생이세요? 그는 대형 기획사의 캐스팅 담당자였습니다. 순애 씨의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아이돌 연습생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담당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이런 외모에 이런 분위기는 흔히 볼 수 없거든요. 뭔가 성숙한 매력이라고 해야 하나. 성숙한 매력이요? 순애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당연히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번만 저희 회사에 와서 오디션을 받아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명함을 건네받은 순애 씨는 그날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기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준 두 번째 기회인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하지만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다음 날 용기를 내서 순애 씨는 기획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10층에 위치한 그곳은 순애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로비에는 데뷔한 가수들의 포스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순애 씨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였죠. 순애 씨는 대기실에 앉아 담당자를 기다렸습니다. 어제 그분이시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해요. 정순애 씨? 예명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명이요? 네, 요즘은 젊고 세련된 이름이 좋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요. 순애 씨는 오디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큰 방이었고 한쪽 벽면은 전체가 거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디션을 보시면 돼요. 준비된 노래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럼 시작해보세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까? 요즘 노래를 부르자니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옛날 노래를 부르면 나이를 의심받을 것 같아. 이선희의 인연을 부르겠습니다. 좋은 선택이네요. 감정 표현하기 좋은 노래죠. 노래가 흘러나오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히 기교가 좋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진짜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깊이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슬픔, 이별의 아픔, 그리고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야. 정말 대단해요. 이런 감정 표현은 처음 봐요. 어디서 이런 실력을 키우셨어요? 그냥 혼자서 연습했어요. 혼자서요? 믿기 어려워요. 정말 특별해요. 다른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춤은 어떠세요? 춤이라. 순애 씨는 당황했습니다. 여태까지 춤을 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쳐보세요.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음악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였죠. 마치 젊은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의 감각과 리듬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돌들처럼 현란한 춤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고 감정이 느껴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연습생으로 등록하시겠어요?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순애 씨는 아이돌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70세의 마음을 가진 20세의 몸으로 말이죠. 연습생 첫날 순애 씨는 정말 놀랐습니다. 연습실에는 이미 20명 정도의 연습생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15세에서 20세 사이의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언니,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최지민이에요. 17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애예요. 이름이 정말 특이해요. 어디서 오셨어요? 순애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요. 신비주의 컨셉이구나. 요즘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다행히 지민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시간은 보컬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발성이 중요해요. 배에서 소리를 내야 해요. 순애 씨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것들이었습니다. 선생님도 순애 씨의 실력에 놀라워했습니다. 순애 씨, 어디서 배웠어요? 기본기가 정말 탄탄하네요. 혼자서 연습했어요. 혼자서 이 정도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언니, 대박. 두 번째 시간은 댄스 수업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요즘 아이돌 춤은 순애 씨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안무를 배워볼 거예요. 이번에는 블랙핑크 춤을 배워볼게요. 순애 씨는 당황했습니다. 블랙핑크가 누구인지 몰랐죠. 선생님이 동작을 시작하는데 정말 복잡하고 파워풀한 안무였습니다. 순애 씨는 따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다른 연습생들은 금방 따라했지만 순애 씨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번 보니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살의 몸은 생각보다 유연했죠. 순애 언니 진짜 잘해요. 처음 배우는 거 맞아요? 네, 처음이에요. 정말요? 신기해요. 보통 처음에는 이렇게 못 따라오는데. 하지만 순애 씨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몸은 20살이지만 마음은 70세라서 금방 지쳤죠.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연습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 씨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죠. 고시원에 도착해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순애 씨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5세 정순애 씨가 3일 전부터 실종되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실종 당시 회색 가디건을 입고 계셨으며 치매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하신 분은 경찰서에 연락 바랍니다. 순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요? 특히 막내 손자 현우가 걱정됐습니다. 현우는 순애 씨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빨리 돌아와 주세요. 뉴스에서 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하는데.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순애 씨는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집을 바라보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가족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현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돌아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두고
어디 가신 걸까요? 현우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들으니 순애 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말이죠. 아무리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도 더 이상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순애예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시죠? 실례지만 어머니를 찾으시는 건가요? 며느리는 순애 씨를 젊은 여성으로만 보았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나야. 순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는 70세이신데 당신은 아무리 봐도 20대예요.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야. 순애 씨는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방 책상 서랍 맨 밑에는 내가 숨겨둔 용돈들이 지폐묶음으로 있어. 그리고 부엌 냉장고 뒤에는 내가 모아둔 동전들이 들어있는 병이 있고.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집안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들을 순애 씨가 줄줄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우가 장염에 걸려서 아팠을 때 계속 할머니랑 자겠다고 해서 3일 내내 내가 먹이고 재웠잖아. 정말로 어머니세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순애 씨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사진관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일부터 연습생이 된 일까지 모든 걸 말이죠. 며느리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점점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순애 씨만이 알 수 있는 가족의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연습생 생활은 어떠세요? 힘들어. 젊은 애들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럼 그만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순애 씨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70년 만에 찾은 기회를 그냥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좀 더 시간을 줘. 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하지만 어머니,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어요. 알아.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죠. 그럼 현우라도 만나보세요. 얼마나 할머니를 그리워하는지. 그날 밤 순애 씨는 현우와 만났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경계했지만 순애 씨가 평소에 해주던 이야기를 시작하자 점점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부산마을 이야기 기억나지?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서 어머니한테 가져다 준 이야기. 맞아요. 그 이야기. 그런데 정말 할머니세요? 그래, 정말 할머니야. 와, 할머니가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신기한 일이야. 그럼 할머니가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현우의 반응에 순애 씨는 힘이 났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TV에 나오면 응원해줄 거지? 당연하죠.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와 영희도 알게 되었는데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남편인 기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습생 생활 한 달째 그동안 배운 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날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필의 못 찾겠다 꾀꼬리를 준비했습니다. 젊은 연습생들은 대부분 최신 노래를 선택했는데 순애 씨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노래로 승부하기로 한 거였죠. 음악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애 씨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년의 삶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노래와 춤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치 노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무대가 끝나자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언니, 어떻게 저런 감정 표현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깊이를 낼 수 있죠? 순애 씨는 난처해하며 그냥 살면서 배운 거예요. 살면서 배웠다고요? 20살인데 어떻게? 선생님들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순애 씨는 회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연습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데뷔에 가까워질수록 순애 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아이돌이 되어도 괜찮을까? 데뷔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연습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 조금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데뷔 준비가 힘들긴 하죠. 하지만 곧 끝나요. 다른 연습생들은 모두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만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카락이 조금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도 주름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젊어진 효과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 순애 씨는 당황해서 그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진관은 굳게 잠겨 있었고 임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처 상인에게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관이요. 이미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은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순애 씨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들이 꿈이었을까? 하지만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20세에 몸을 하고 있고 연습생 생활도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순애 씨는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가족들을 모두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손자 현우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저도 할머니를 응원할게요. 할머니의 꿈이니까요. 순애 씨는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데뷔 앨범 녹음을 시작하자고 했죠. 순애 씨, 준비되셨어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갑니다. 녹음실에 들어선 순애 씨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다시 흘러가는 것 같은 감각이었죠. 순애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조금씩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알았습니다. 젊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 순간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곡만 불러보자고 순애 씨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녹음실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순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녹음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이미 30대 정도로 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늙어가고 있었죠. 순애 씨는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50대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60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 원래의 70대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셨어요. 엄마, 어디 가셨던 거예요? 순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을 꾸고 왔어.
꿈이요? 응,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어. 그날 밤 순애 씨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얘기해 줄 게 있어. 무슨 얘기요? 할머니가 아이돌이었던 이야기 말이야. 현우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 정말로 아이돌이었어요? 그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무대에 섰었어. 할머니는 그날의 모든 기억을 현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마치 동화를 듣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었죠. 할머니, 그럼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7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 그럼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또 하실 거예요? 순애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때는 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꿈을 이루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럼 지금도 꿈이 있으세요? 물론이지.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야.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몇 달 후 순애 씨는 동네 경로당에서 작은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선 순애 씨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짧았지만 정말 소중했던 그 시간들을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혜 씨, 정말 잘하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순애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에서 배웠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 나온 걸그룹 노래에서 자신이 녹음한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녹음했던 목소리일까? 순애 씨는 궁금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어요. 순애 씨는 현우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리고 순애 씨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습니다. 와, 할머니, 노래 교실이다. 순애 씨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음악의 기쁨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순애 씨의 노래 교실이 열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순애 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과는 또 다른 행복이었죠. 자, 모두 함께 불러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정말로 원했던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할머니, 언제까지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언제까지일까? 할머니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가 아닐까? 그럼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래, 할머니는 현우가 어른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노래해 줄 거야.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순애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이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언제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애 씨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씨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큼은 언제나 20살처럼 젊을 수 있어요. 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가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어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